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추석까지 계속된 무더위로 여름인지 가을인지 헷갈렸는데 연휴가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가을 날씨로 변했습니다. 기온차가 워낙 커 쌀쌀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폭염이 지나가니 이번엔 가을비가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에는 400mm가 넘는 물폭탄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먼저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옆 비탈면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차들은 도로에 멈춰섰고 인근의 또 다른 도로는 침수돼 아예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밤사이 경남 창원과 김해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틀간 경남 창원에는 461mm, 김해 370mm, 부산은 33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밤사이에요. 무릎 위까지 탔죠. 계속 있었죠. 물 빠질 때까지. 3시까지 있다 갔죠. 이번 비는 낙동강 주변에 집중됐습니다. 마산에서는 도심도로가 침수돼 차들이 물에 잠겼고 전신주와 가로수가 쓰러져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늘 하루 경남 지역에서만 나무 쓰러짐과 토석 제거 등 180여 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창원 대방천 등 하천변 산책로 300여 곳이 통제됐고 거창 남하교와 김해 조만강, 정천교 등 일부 지역에는 홍수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열차 운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전선 동대구에서 진주 구간과 동대구에서 부산 구간 열차 운행이 중지됐고 SRT 역시 호남고속철과 동일고속철이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부산에도 이틀 동안 3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트럭 2대가 푹 빠질 정도의 커다란 땅꺼짐이 생겼는데 인명피해가 없는 게 다행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푹 꺼진 도로에 트럭 2대가 아슬아슬 매달려 있습니다. 땅꺼짐이 엄청 크게 났는데. 잠시 뒤 도로가 주저앉으며 트럭들이 구멍 속으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가로 10m, 세로 5m에 깊이는 8m나 됩니다. 보니까 막 땅꺼짐이 막 맨홀이 팍 꺼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전봇대도 싹 내려갔을 배수 지원을 나가던 소방 탑차와 그 옆을 지나던 5톤 화물 트럭이 함께 빠졌는데 땅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탑승자들이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그 배수 지원으로 갔다가 그 옆에 싱크홀이 발생해서 그냥 빠진 상황이거든요. 사고 지점 반대편 차로에서도 또 다른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부산엔 2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주변에선 지하철 건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산 사상구에선 지난달 21일에도 지름 5m, 깊이 3m짜리 땅꺼짐이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7번째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구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땅꺼짐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앞서 보신 지역뿐 아니라 충청, 호남, 영남, 제주 곳곳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고 옹벽이 무너지고 논밭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 이재민만 전국적으로 900여 명에 달합니다. 김다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퀴까지 물에 잠긴 승용차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맨홀 뚜껑으로 물이 역류하고 소방관들은 건물 밖으로 물을 빼느라 분주합니다. 멈춰선 엘리베이터에서는 폭포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어젯밤 충남 서산에 시간당 99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빵꾸난 줄 알았어. 이렇게 사람이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막 물을 붓는 것 같았어요. 나무와 흙이 뒤엉켜 있고 옹벽은 뜯겨져 나갔습니다. 토사가 집을 덮치면서 집 벽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천장은 아예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쾅 소리가 나가지고 근데 봤는데 이제 뒤에 담벼락이 무너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 방이 무너져 천장에. 대전에서는 약 3m 높이의 옹벽이 무너지며 인근 주민 2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네, 이제 바로 옆집에 사는데 우리 집도 불안한 상황이죠. 우리 집은 바로 치명타예요. 이틀 새 300mm 넘게 비가 내린 부산에서도
건물에 금이 가고 도로가 내려앉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오후 들어 강한 비가 내린 전남 해남에서는 차량에 고립된 운전자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로 충북의 한 보육원 직원과 학생 등 50여 명이 대피하는 등 전국에서 90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이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만 남부지방은 앞으로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이번 비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지 부산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동현 기자, 앞으로 비가 더 온다고요? 네, 새벽부터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온천천은 산책로가 모두 잠겼고 인근 도로 통행도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부산에 내린 비는 300mm가 넘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지만 남부지방은 이제부터가 고비입니다. 제14호 태풍 플라산이 약화해 온대 저기압이 되면서 남부지방에 계속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저지대와 하천 인근 등은 침수 피해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기경보도 경계로 상향된 만큼 위험지역 접근을 삼가고 산사태 피해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행안부는 오늘 새벽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선 2만여 명의 인력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중대본은 호우특보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 지역과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 개정과 수사검사 탄핵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까지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건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은 오늘 당 차원의 메시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을 개에 비유하거나 치졸한 보복 수사, 조작 수사라고 날을 세우는 등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당내 사법 리스크 대응 기구인 검찰 독재 대책위와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며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충실한 사냥개로 전락한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은 필연이 될 것이다. 다음 달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여는 데 이어 강백신, 어미준 등 다른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역시 국감 직후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증거 조작과 표적 수사를 막겠다며 내놨던 이른바 법 왜곡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월 1심 선고 전까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총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이 기록을 조작하고 은닉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재보선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인천 강화군 방문이 예정됐던 이재명 대표는 폭우를 이유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 상황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는 데 대해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당내 균열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빠른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구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데 대해선 사법부를 공개 겁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범죄 혐의자를 처벌하고 단죄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실현입니다.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당정 지지율이 부진한 가운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면서 국면 전환을 노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야권이 공천 개입설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부각시키고 있는 데 대해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원칙대로 컷오프가 이루어져 공천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지만 당내 일각에선 김 여사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연히 부적절하죠. 정치적인 입지나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자칫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친윤계 한 의원은 선거 때 오는 수많은 요청에 응답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천 개입으로까지 확대시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 이후 명태균 씨에게 6,3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명 씨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상 최대 형량인데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당연한 얘기지만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렸죠. 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터무니없는 구형,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구형이라고 각각 평가했습니다. 정치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적인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반응은 이랬고 검찰은 감경 사유는 없고 가중 사유만 있다고 했습니다. 양형 기준은 어떻습니까? 네, 기본은 징역 10개월 이하 200에서 800만 원 벌금형인데 가중 사유가 있으면 8개월에서 2년까지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 안에서 최대치를 구형한 겁니다. 네, 최대치로 구형한 이유. 검찰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두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겁니다. 박빙의 승부였던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파성 높은 방송에서 이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반복했던 겁니다. 이외에도 검찰은 고 김문기 처장을 끝내 모르는 척해서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을 회유하는 등 범행 은폐도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종 전과, 다른 처벌 사례와의 형평성도 꼽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결심 공판은 법정 안에서 오간 내용도 주목이 됐는데 가수 이문세 씨부터 김구 선생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왜 나온 거죠? 네, 검찰은 PPT 도중에 가수 이문세 씨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란 곡에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라는 가사를 인용했습니다. 예. 이 대표가 당선을 위해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 대표는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사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에 빗대서 자신도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는 이미 같은 혐의,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두고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기소됐습니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이 무죄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즉흥적으로 이어지는 토론의 특성상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있어도 모든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는데 이 대표 측도 재판에서 이 문제의 발언이 방송 인터뷰 국정감사장에서 답변 과정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인터뷰나 국정감사는 예상 답변을 준비할 수 있고 주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재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에게 여러 재판이 걸려 있지만 특히 이번 재판은 이 대표에게 중요하죠. 네, 대장동 재판은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어렵고요.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이 나올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잃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사건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돼도 대선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정치적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됐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여관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이 숨졌습니다. 오랫동안 여관에 머물던 이 남성은 최근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여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연기가 막 이렇게 솟으니까 빨간 불이 막 꽝 차는데 내가 119 신고했으니까 왔죠. 불은 1시간 만에 모두 꺼졌지만 80대와 60대, 50대 남성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장기 투숙객으로 불이 나자 대피를 시도했지만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건물 곳곳에서 누군가 신문지로 불을 붙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고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인 새벽 4시 50분쯤 유력 용의자인 40대 남성 김모 씨를 여관 주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여관에 장기 투숙해온 이 남성은 최근 투숙비 문제로 퇴실 요구를 받자 불만을 품고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고 문제는 있긴 했는데 정확히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조사를 좀 해봐야 돼요. 경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온라인상에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와 불안합니다. 단순 장난이라도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3명씩 짝을 이뤄 주위를 둘러보고 수상한 인물이 있는지 살핍니다. 사흘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체적인 장소와 대상 인원수까지 밝히며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범행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8월 14명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현장과 멀지 않은 곳이라 시민들의 불안함이 더 큽니다. 엄청 걱정되죠. 이게 장난일까요, 과연? 장난이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성남시와 경찰, 소방 등은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범행 예고 시각인 모레 저녁 6시까지 특별 경계태세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총 하루에 한 4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방수차를 강화하고 있고 주변 먹자골목, 그다음에 야탐역 밑에 지하상가까지 저희가 세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어젯밤엔 학원 밀집 지역인 서울 대치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고 장난 수위가 지나쳤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경찰은 흉기 난동 예고글 작성자들의 신원을 파악해 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SNS상의 유해 콘텐츠와 허위 정보, 더 나아가 성범죄물이 난무하면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각국에선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이 노출되곤 하는데 오늘은 김지영 기자가 세계 각국이 벌이는 SNS 유해물과의 전쟁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4월 호주의 아시리아 교회 미사에서 한 소년이 주교를 향해 걸어가 흉기를 휘두릅니다. 16살의 범인은 SNS를 통해 극단주의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흉기 난동 영상이 SNS상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호주 정부는 영상을 차단해달라고 X와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호주는 연내에 14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I want to see kids off their devices and onto the footy fields and the swimming pools and the tennis courts.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적으로 SNS에 연령 제한을 건 첫 사례가 됩니다. 브라질은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X를 차단했습니다. 법원이 허위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특정 계정 차단을 명령했는데 X가 따르지 않자 아예 접속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Eu sinceramente achei que tá certo, assim, porque todo mundo que eu conheço que usa Twitter assim acaba perdendo um pouco, assim, se perdendo um pouco na. 지난달 흉기 난동의 범인이 불법 이민자였다는 정보가 SNS에 퍼지며 폭동이 일어났던 영국은 내년부터 유해 콘텐츠를 단속하지 않으면 SNS 회사의 전 세계 매출 중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될 정도로 SNS 사용량이 많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이 확산되며 심각한 상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업체는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스스로 규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해외 사례를 분석을 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러 규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틀째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표적 공습하고 있는 가운데 헤즈볼라 2인자로 불리는 특수부대 지휘관이 사망했습니다. 각종 테러 사건의 주동자로 알려져 미국 정부가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헤즈볼라도 맞불 공격을 하면서 양측의 교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놀란 사람들이 앞다퉈 달립니다. 아파트 벽면이 부서졌고 철근은 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이틀째 공습했습니다. ما فينا نجي نقول اليوم عارفين شو بده يصير ما حدا عارف شو بده يصير الوضع ما بيطمن بس نحن مش خايفين.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2인자인 특수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אנחנו תקפנו היום את מי שאחראי על מתווה השיגור היומיים, את איברהים אקיל, יחד עם צמרת מפקדים מכוח רדואן. 아킬은 1983년 베이루트 미 대사관 폭탄 테러 등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이 94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수배 중이었습니다. 호출기와 무전기 폭발 사건 뒤 양측의 교전이 더욱 치열해지자 유엔은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region is on the brink of a catastrophe.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spare in urgently pursuing a diplomatic activity. 미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가자 전쟁의 휴전 협상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46일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는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초박빙 양상입니다. 일부 주에서 대면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 호소했고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내세웠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격전지 조지아를 찾은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여성들과 악수합니다.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걸 자랑스러워했다며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And these hypocrites want to start talking about this is in the best interest of women and children? Well, where you been? Do we believe in reproductive freedom? And are we ready to fight for it? 같은 날 위스콘신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Women have died because of Trump abortion bans. 오프라 윈프리와의 대담에 이어 연일 격전지를 돌며 여성 표심에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측도 선명성을 내세웠습니다. TV 토론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간다고 말했던 오하이오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In the next 2 weeks, I'm going to Springfield and I'm going to Aurora. You may never see me again, but that's okay. Got to do what I got to do. 해리스가 당선되면 이스라엘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며 유대계에도 구애했습니다. If we don't win this election, Israel, in my opinion, within a period of 2 to 3 years, will cease to exist. 전국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할 정도로 초박빙 구도 속에 버지니아와 미네소타, 사우스 다코타에선 대면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오늘은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국내 치매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치매 관리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만든 건데요.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도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에 대한 관리는 부실합니다. 환자 10명 가운데 1명만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자녀들과 다녀왔던 나들이 장소가 기억나지 않아 병원을 찾은 70대 여성. 한 일주일 전 것도 기억을 못하고 또 시장 가서 뭐를 사야 되겠다 집에서는 생각을 했는데 가면 또 생각이 안 나고. 검사 결과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기억력 등이 떨어지는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꾸준히 약을 먹고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에 다니며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진단을 받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278만 6,600여 명.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5, 6년 후 치매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9%에 그칩니다. 정부 지원이 치매 진단 자체에만 집중돼 있는 탓입니다. 경도인지장애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또 좋아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단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안심센터 같은 접근성 있는 치료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치매 전 단계에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선 치매란 단어를 인지증으로 바꾸는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번 추석 귀경길에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길로 갔다가 농로에 갇혀 고생한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경로를 계산하는 AI가 일종의 오류를 일으킨 건데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은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맹신은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추석 귀경길이 한창이던 지난 17일, 농로에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빠른 길 안내를 따라온 차량이 몰리면서 좁은 길에 몇 시간 동안 갇힌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긴 건 추석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진 내비게이션들이 일제히 같은 우회로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메인도로 교통 정체 수준이 작년 대비 5배 이상 높았고 그러면서 이면도로가 30분 이상 빠른 경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좁은 길에 차량이 몰렸지만 국도에 비해 차량 수가 적은 데다 CCTV 등 실시간 교통 상황을 알 수 있는 설비가 없어 정체가 계속됐습니다. 절대적인 교통량 자체가 적을 땐 서 있는 차가 잠시 쉬고 있는 건지 알고리즘이 바로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AI가 편리하지만 아직 한계가 있는 겁니다. 최근 사용이 늘어난 AI 통역이나 검색 기능도 오역이나 환각 현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영원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알고리즘입니다. 하나의 제안과 추천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최종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몫으로. AI는 편리하지만 완벽한 도구가 아닌 만큼 지나친 의존은 경계해야 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많은 비를 뿌리면서 더위가 물러가곤 있지만 끝까지 버티던 폭염의 여파는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가을 송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 산불에다 소나무 질병까지 번지면서 가뜩이나 줄어든 생산량이 더 쪼그라들었는데 가격 역시 치솟았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송이버섯 공판장입니다. 등급별로 구분된 바구니마다 횡합니다. 아침부터 7시간 동안 농민들이 가지고 온 송이는 3.3kg 남짓. 평년 물량의 10% 수준입니다. 추석 전에 원래 송이가 나왔어야 돼요. 추석 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귀해진 양양송이는 올해 첫 경매에서 1등급이 420g밖에 위판되지 않았습니다. 낙찰가는 111만 원, 1kg에 110만 원이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비쌉니다. 수확량이 줄어든 건 가을까지 이어진 폭염 때문입니다. 기온이 내려가야지만 송이 포자, 곰팡이균이 퍼져가지고 송이가 생산이 되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큰 타격이 있죠. 주산지인 양양을 포함한 전국의 송이 생산량은 가뜩이나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잦은 대형 산불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으로 소나무 숲이 줄어서인데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량이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서 6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데다 실거주 요건도 없어 시세 차익을 기대한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겁니다. 서울 강남의 로또 청약이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서울 청담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내년 입주를 앞두고 1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역대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가장 높은 3.3제곱미터당 7,200만 원의 분양가에도 85가구 모집에 5만 6천여 명이 몰려 6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강남권에 공급된 아파트 단지 중 최고 경쟁률입니다.
플러스 10억은 무조건 보장되죠. 청담동에 이 정도 단지는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고 그것도 좀. 앞서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가 50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시장에서도 강남 불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강남 3구 청약 경쟁률은 221대 1로 나머지 서울 22개 자치구 청약 경쟁률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데다 지금이 아니면 강남에 입성하기가 어렵다는 불안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은 떨어져도 강남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만큼 청약 경쟁률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과열 현상이 강남 선호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만큼 로또 청약을 억제할 청약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체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나라 관계가 100년을 내다보는 원전 동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한국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뜻을 보였고 원전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50여 건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습니다. 프라하에서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나란히 선 가운데 두 나라 장관들이 차례로 나와 양해각서에 서명합니다. 양국은 고속철과 배터리 협력 등 MOU 9건을 맺었고 이번 공식 방문 기간 원전 분야를 비롯해 총 56건의 MOU와 협력 문서가 체결됐습니다.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수반으로 경제와 행정 정책을 주도하는 피알라 총리는 원전 분야를 넘어선 전방위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Je velkou příležitost pro prohloubení ekonomických vztahů a strategických vztahů mezi oběma našimi zeměmi. 이어 체코 상하원 의장을 만난 윤 대통령은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고 대통령실은 체코 측 정상과 내각 책임자들에겐 한국이란 파트너 외엔 다른 대안은 머릿속에 없다는 걸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유럽 원전 시장 진출 거점이 필요한 한국과 기술 경쟁력에 집중하는 체코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가운데 정부는 내년 3월 최종 계약 확정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지나칠 수 있는 정치권 뒷얘기를 정치부 현장 기자들이 짚어드립니다.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첫 번째 주제는 달변과 인요한의 침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 의원이 요즘 좀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인 의원은 현재 여당에서 최고위원이면서 의료개혁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하지만 이 추석 연휴 이후에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침묵했습니다. 오늘은 따로 보고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동안에 민심과 또 의료 현장에 들은 얘기가 적지 않았을 텐데 좀 의외긴 했어요. 사실 인 의원이 말을 아낀 거는 꽤 됐습니다. 얼추 한 달쯤 돼가고 있는데 시작은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인 의원은 당시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 이런 한동훈 대표 중재안에 공감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직후에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었죠. 이후 최고위 발언을 생략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오늘 따로 보고 드릴 거 없습니다. 오늘 저는 따로 보고 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 따로 보고는 없고. 혁신위원장 시절에 거침없는 발언이 화제였는데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인 의원은 워낙 이 다변가이자 달변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공개 발언이나 수술 청탁 문자 등으로 자주 구설수에 오르자 이 언행을 조심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배움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뭡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통령의 전화, 그리고 이 윤상현 의원 등과 함께한 대통령과의 만찬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당과 정부가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의료계와 야당까지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실적인 한계를 느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겁니다. 네, 물론 겉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헌재 10월 마비설이네요. 예, 다음 달 17일, 그러니까 26일 뒤면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이 국회 몫으로 추천됐던 3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후임자를 뽑지 못하면 심리에 필요한 7명이 채워지지 않아서 말 그대로 헌재가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이 현재 탄핵 소추돼서 직무 정지 상태인 검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이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헌재 심리가 멈추면 이들의 업무 복귀 역시 늦춰질 수밖에 없고요. 이 극단적으로 보면 야당이 요즘 공공연히 언급하는 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진짜로 현실화될 경우 이 대통령 공백기 역시 기약 없이 길어지게 됩니다. 네. 여야가 후임을 임명하면 될 일일 텐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예, 임기가 임박한 재판관 3명, 각각 자유한국당,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추천했었습니다. 이 여당은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합의로 선출하되 그게 안 되면 일단 여야 2명만이라도 뽑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은 의석수대로 자신들이 2명을 모두 추천하겠다 이런 입장이 확고합니다. 이 민주당은 헌재 마비 상황을 유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요. 여당이 입장을 바꾸면 될 일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1979년부터 전쟁 포로와 실종자들의 귀환을 기원하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25 전쟁 포로와 실종자 7천여 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이름을 모두 호명하는 행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6.25 참전용사 명단이 빼곡하게 붙어있는 서울 전쟁기념관 복도에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뒤집어진 와인잔과 기울여 세워진 의자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전우를 뜻하고 레몬 한 조각은 실종 전우의 쓰라린 운명을, 소금은 가족과 친구들의 눈물을 상징합니다. 이 테이블의 천은 하얀색입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자신의 나라가 자신들을 부를 때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을 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베트남전 이후 미 국방부가 매년 9월 셋째 주 금요일 전쟁 포로와 실종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차렸던 전우의 식탁이 오늘 용산 전쟁기념관에 차려졌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6.25 때 포로로 잡혔거나 실종된 미군들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선조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자기가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행사에 참석한 700여 명은 6.25 때 돌아오지 못한 7,465명 미군들의 이름을 함께 호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주최 측의 감사의 의미로 전사자 가족에게 삼각형으로 접어주는 성조기를 건넸습니다. It showed our thanks for you guys, allowing us to be here to do this ceremony today. That a flag from a United States soldier is one of the greatest things we can give. 주최 측은 미국과의 시차에 맞춰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행사를 열고 북한이 2018년 약속한 유해 발굴 합의 이행도 촉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어젯밤부터 충청 인하불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열대 저압부에서 성질이 변한 온대 저기압이 남해안으로 유입되면서 비가 더 강해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남부와 경남, 부산과 울산은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남해안에 시간당 70에서 9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앞으로 비구름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남해안에 최대 150mm 이상, 대구와 경북 남부에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호남과 일부 영남, 제주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내일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후엔 충청 이남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 19도, 대구 21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6도, 창원 28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독일의 수학자 메비우스는 파리를 잡으려다 우연히 새로운 도형을 발견합니다. 긴 종이의 끝을 한 번 꼬아서 붙인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안쪽에서 출발해 한 바퀴를 돌면 바깥이지만 계속 이어가면 어느새 안쪽, 결국 시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죠. 무한 반복하는 이 메비우스 띠에 대한민국 정치가 갇혀 있습니다. 야당 단독 통과, 대통령 거부권, 그리고 재발이 이렇게 끝모르게 이어집니다. 해병대원 특검법만 해도 4번째, 김여사 특검법은 2번째 발의이고 대통령은 지금까지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을 숫자로 밀어붙이는 야당이나 협치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대통령실과 여당이나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러니 국회 신뢰도가 OECD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인 건 놀랄 일도 아닙니다. 메비우스 띠에서 빠져나오려면 이 고리를 싹둑 자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한데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추진협의기구 구성부터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